안녕하세요. 수학과 전문의 고시아입니다. 일주 만에 다시 뵙게 되네요. 지난주에 하면서 참 기대도 많이 하고 긴장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은근히 일주일이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시작을 어떻게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좀 더 익숙해지게 되면 이제 좀 더 재미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윤님, 엄마 수업님, 황재원님, 스모패드님, 호호 아줌마, 달콤콤, 용채 사랑의 직장맘, 세이비 닷닷컴, 김민경 사랑. 지난주에 뵀었던 분들이 많이 또 같이 해주시는 것 같네요.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노란 옷 감사합니다. 봄이라 좀 병아리처럼. 안 그래도 오늘이 입학식이죠. 아마 초등학교 지금 입학하는 아이들을 둔 부모님께서는 지금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좀 눈물 짓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아이가 벌써 초등학생, 내가 학부모, 그 학부모가 처음 됐을 때 느낌이라고 하는 게 참 그게 묘하거든요. 저도 우리 애가 처음 입학했을 때 느낌이 좀 지금 생각해도 야, 이놈의 자식이 언제 이렇게 컸나. 근데 중학교 입학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했을 때 그 느낌은 솔직히 초등학교 때하고 좀 많이 달라요. 이 초등학교 입학 얘기가 나오니까 간단하게 다른 얘기 한 가지 드릴게요. 혹시 지금 연배가 한 40대, 50대 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입학식 날 가에 콧물 손수건 달고 아마 옛날 사진 보게 되면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아이들이 콧물을 많이 흘릴 계절이 다가오는데 언제부턴가 콧물만 흘리면은 야 이거는 코감기다 비염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콧물은 아이들이 흘릴 수 있는 아주 자연적인 소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간단하게 드리고 자 우선은 이 EBS 육아학교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아마 신경 써서 만든 것 같아요. 이 어플에 좀 질문을 많이 올려주셔야 저도 조금 외롭지 않구나. 제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 그 부모님들한테 조금 필요 있는 그런 시간을 여기서 보내고 있구나. 그러한 그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에다가 많은 질문을 좀 올려주세요. 저도 사실 이 오전 중에 수요일 주의 중간 오전에 여기 나와서 한 2시간 귀중한 시간을 갖다가 우리 네티즌 분들하고 같이 하는 거라서 같이 부여를 좀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난주에 올라온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요. 행복한 5식구. 애국자시네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와 아이가 셋인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아들만 셋을 두고 계신 것 같아요. 엄마가 힘이 장사가 되실 것 같네요. 자, 첫 번째 질문은 한 가지 반찬하고만 먹는 아이. 아무리 그 식판에다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준다 해도 아이가 하나만 고집을 합니다. 골고루 먹어야 한다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는 5살입니다. 자, 근데 무슨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요. 5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이가 최소한도 그 기간 동안에 식습관을 드릴 기회, 이 기회를 엄마가 조금 놓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큰 아이가 있었을 것이고 또 막내도 어느 순간 생기고 하니까 물리적인 시간에 한계가 있어서 그랬을 거예요. 우선은 아이한테 무엇을 강요하지 마세요. 첫 번째로는 아이의 나이 때는 무엇인가를 자기가 강요를 받게 된다면은 더 오히려 반대로 거부를 하는 것이 커지게 됩니다. 아이한테 무엇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무시하세요. 아이한테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식판에 여러 가지 반찬을 놔준다. 거기까지가 엄마의 역할입니다. 엄마가 할 역할은 얼마나를 잊어버리세요. 무엇을 언제 어떻게까지만이 엄마가 할 내용인 것이고 얼마나 먹는다는 아이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한 가지 반찬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아이가 고기만을 좋아한다. 그러면 고기를 주세요. 김치를 싫어한다. 김치도 주세요. 다만 정해진 양을 식판에다가 잘 먹는다 해서 많이 줄 거 없고 안 먹는다고 해서 조금 주지 말고 다 정해진 양만큼을 골고루 주고 더 달라면 주지 마세요. 또 같이 드세요. 다른 친구들하고도 어울려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텐데 거기서 아이의 모습 어떤가 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엄마 아빠는 따로 어떤 또 그 아이가 봤을 때 식습관에 아이가 어떤 따라갈 모습이 아닌데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아기 꿀 먹여도 될까요? 형아들이 있어서 태어난 지 1년간 감기를 달고 지냈어요. 꿀이 감기 시럽보다 낫다는 자료를 보아서 아이에게 좀 먹였으면 하는데 갓 돌 지난 아이한테 괜찮을까요?
자, 우선 두 가지를 논의 드릴게요. 1년간 감기를 달고 산다. 자, 우리가 밖으로 보일 수 있는 증상은 기침을 하는 거, 콧물을 흘린 거, 코 막히는 거, 가래, 토하고, 설사하고, 열나고, 몸에 발진이 돋고. 사실 이거 지금 제가 한 8가지를 얘기했는데 아이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8가지 증상 이외의 것을 보신 게 몇 개나 있을 거예요. 거의 없을 겁니다. 이 8가지 증상들은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콧물, 목에 가래는 말이죠. 지금 이 환절기, 아까 제가 이제 우리 입학할 때 콧물 선수원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생각을 해보세요. 밖에 차고 건조한 공기. 어저께하고 오늘 날씨 달라요. 이거 뭐 지난주만 해도 봄이 찾아온 것처럼 언제 개나리가 필까 기다렸었는데 야, 이건 뭐야? 갑자기 눈이 펑펑펑 내리면서 추워지고 차고 건조한 공기가 그대로 내 기관지에 들어간다. 낮에는 찼는데 저녁 때 되면 습한 공기가 이러면 내 기관지가 손상을 받겠죠. 콧물과 목의 가래는 나를 지켜주게 되는 자연 가습기입니다. 이걸 없으면 안 돼요. 열도 나를 해치는 적이 아니에요. 전쟁터 나가는데 야, 너 총 무거우니까 총 놓고 가. 이거면 안 되잖아. 열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들어와 있는 것과 함께 싸우게 되는 하나의 면역군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간 감기를 달고 산다는 것은 조금 다른 그 포맷으로 보실 수 있어야지만 될 것 같고요. 돌 넘어서는 그래서 근데 한 2돌 이전까지는 그렇게 크게 권해주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보툴리누스라고 하는 독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조금 그 피해줄 것을 권해주고요. 황재원님, 식판에 반찬을 다 먹거나 더 달라고 하면 물론 더 달라고 하게 되면 줄 수도 있겠죠. 그건 어떤 고정이 딱 된다 안 된다가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아이와 함께 같이 조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 그거는 아이가 먹는 내용에 따라서 엄마 아빠가 이제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된다 안 된다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제가 아마 지난주 마지막 그 방송 끝날 때 굿모닝 베트남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전 영화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틈나게 되게 되면은 영화를 보고 또 그냥 스트레스 쌓이거나 누구하고 막 화가 나고 싸우고 싶을 때는 그냥 영화관 가서 2시간 동안 다른 세계에 있다 나오게 되게 되면은 그래도 화가 나면은 그때는 싸워요. 2-3시간 지났는데도 화가 안 풀리고 뭔가 한 거라면은 그 사람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근데 2-3시간 동안 영화의 좋은 점은 다른 데 갔다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영화를 지난주에 2편을 봤어요. 한 편은 로봇소리라고 하는 거. 근데 로봇소리에서 보니까 참 의미 있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엄마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하는 말에 서운해하지 말라.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부모님들이 많을 것 같은데 과연 얼마나 자기 삶에 우리가 만족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식이 엄마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 소리 듣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기분 상하고 내가 얘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이 생각을 하다가도 어떤 면에서는 그래 너는 나하고 좀 달리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때문에 힘들게 오늘도 살아가는 거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여러 우리 네티즌들이 들어오시고 계시는데 제가 대치동에 병원이 있다 보니까 바로 옆에 그쪽 메가스타디라고 하는 재수 학원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제가 한 6-7년 주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모님들하고도 가끔 상담을 하게 되고 한 분이 아주 그냥 심각하게 저한테 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꿈이 없습니다. 뭘 시키게 되게 되면은 하려고는 드는데 왜 하는지를 모르고 그저 합니다. 맞아요. 우리 요즘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게 되게 되면은 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게 과연 아이들의 탓일까?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 아이들을 진료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담을 하다 보면 그 목적이 뭘까를 갖다 때로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 목적은 행복하게 살기 위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거꾸로 저는 그 부모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 부모님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우리 엄마는 꿈이 뭐예요? 하고 아이들 잘 키우는 거?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애들한테 저도 누구한테 지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나도 분명히 꿈이 있었거든. 근데 내가 50이 넘었다고 해서 내 꿈이 우리 애들 꿈보다 못하다? 에이, 말도 안 되죠.
아빠도 꿈이 있다. 엄마도 꿈이 있다. 근데 그 꿈이 뭐냐? 잊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꿈이라고 하는 게 삶에 사는 하나의 커다란 지표와 목적일 테니까요. 서비님, 그래 나보다 나은 생을 살으렴 하고 말해줘야겠다. 맞아요. 근데 그 나은 삶의 조건이 뭔가죠?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사실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드는 게요. 언제부턴가 저도 이제 도시에서 살고 도시에서 크고 도시에서 지금도 지내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군대 생활을 하면서 농촌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땅, 뭘 심고 뭐가 나오고 참 즐겁더라고요. 요즘도 틈만 나면은 작은 땅덩이라도 자꾸 뭘 심어요. 콩도 심고 감자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장미도 심고 아이들한테도 그런 땅,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은맘님, 꿈은 현실의 벽에 막혀서 현실 안주하면서 사네요. 글쎄, 이게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내일을 위해. 또 과도기라고 하는 단어. 너무 지겹게 들어봤죠. 전 태어나서 지금 50몇 년 동안 과도기라고 하는 단어처럼 많이 들어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이 위기다. 언제는 위기가 아니었나요? 현실의 안주보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영화 속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까르페디엠. 까르페디엠이 아마 그 라틴어일 거예요. 어떤 뜻인가 하니 지금 잡아라.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이제 로비 윌리엄스가 이런 단어를 그 시인이 왜 썼겠느냐. 아마도 내일 당장 10분 뒤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데 오늘 잡아라.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실의 벽 분명히 높고 힘듭니다. 하지만 웃어야죠. 자, 지금 오늘 본론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이 행복한 5 식구 엄마한테는 이게 제작진에서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하네요. 이거 맞죠, 이 책? 브리테니커. 이거 저 학교 다닐 때도 이거 백과사전이 있었는데. 브리테니커 참 명서 중에 하나죠. 거기에 날씨에 대한, 요즘 날씨. 제가 일요일 날 모임이 있어서 묵호를 갔다 왔는데 대단하더요. 눈이, 이건 한겨울에도 이렇게 온 적이 없었는데, 그래도 보기는 좋더라고요. 날씨. 아마 지금 저희 아이들한테 아니면 누군가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한다면은 미래에 가장 좋은 전망, 밝은 또는 누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업이 뭡니까? 묻는다면 저는 2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먹을 수 있는 거,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업종을 찾으십시오. 누군가한테 맛있고 건강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걸 줄 수 있다는 것만큼 보람된 일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날씨입니다. 날씨에 대해서, 날씨는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또 뭔가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날씨의 이상의 기온에 대한 날씨의 이상이 있다면은 분명히 그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서론이 길었고요. 자, 본론으로 잠깐 들어가 볼게요. 비만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했었고, 금년도에도 오늘도 비만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그리고 질문 좀 많이 올려주세요. 왜냐하면은 제가 좋아하는 저 아침 출근, 저녁 퇴근을 할 때 라디오를 많이 듣는데요. 특히 저녁 때는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많이 듣습니다. 이분이 벌써 한 25년 방송을 했더라고요. 어느 한 업종에 이렇게 오래 할 수 있다. 참 행복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전문가는 그게 어려워요. 이게 넓지가 못하고 깊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단어, 소화비만을 갖다가 아무리 성저숙 쪽은 아무리 성장을, 갑상선을, 당뇨를 아무리 논의한다 손 치더라도 그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좀 많이 좀 올려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제가 시간을 갖다가 질질 끌어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비만을 얘기하려면은 사실 조금 인문학적인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혹시 7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렇게 오늘 입장 퇴장이 반복되는 거 보면 뭔가 좀 사정이 안 좋나? 32개월 아이 아침부터 과일 찾아요. 밥은 많이 남기는 것 좀 좋죠. 자, 우선 이거 답부터 먼저 드릴게요. 자, 우리가 먹는 것은 주식이 있죠. 부식이 있고, 간식이 있고, 기호식품이 있습니다. 주식은 당연히 밥입니다. 부식은 반찬이 될 것이고, 간식은 우유,
치즈, 고구마, 감자, 과일 등등등등이 될 것이고 간식은 우리가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것을 이제 기호식품이 될 것입니다. 근데 과일을 먼저 먹고 밥은 많이 남긴다. 과일이 상당히 달죠. 우리 아이들의 단맛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량으로도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맛, 부드러운 것에 익숙해져 있게 되는데요. 이것을 먼저 아이들한테 섭취하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작은 위에 먹는 볼륨이 정해진 상태에서 주식을 먹기가 좀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혹여라도 주식이 간식을 보조하는 거꾸로 돼서는 안 됩니다. 주식이 부족하게 되면은 간식도 줄여야 될 겁니다. 밥을 먹는 양이 너무 작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도 키도 작고 몸무게도 또래들에 비해 너무 안 나가네요. 자, 오늘 좀 이따 제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한두 번을 뽑아가지고 제가 중요한 선물을 한 가지 드릴게요. 아이가 먹는 양이 작다. 그럼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자, 여기서 예를 들어가지고 1,000원이 가깝다 멀다. 기준이 없죠. 적다 많다? 기준이 뭐죠? 그건 모든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더 좋은 걸 더 주고 싶은 마음 많을 겁니다. 우리가 키 다 작다고 생각해요. 평균보다 50%는 다 큰 거고 50%는 평균보다 작은 게 그게 평균이죠. 근데 조사를 해보기에는 70, 80%는 자기 키가 작다고 해요. 그 이유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체중, 키도 작고 몸무게도 또래보다 안 나간다. 자, 우선 엄마들한테 아이들은 먹는 양이 정해져 있고 적기 때문에 영양 불균형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게 됩니다. 아이가 하루 섭취하는 칼로리가 몇 칼로리가 되는지 그 내용 중에서 주식,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비중은 어떤지 또 동물성, 식물성의 비율은 어떤지 포화, 불포화의 비율은 어떤지 어침, 점심, 저녁 간식의 비율은 어떤지 이걸 알아야지만 이제 그 논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주행사로 가는 탄수화물, 자동차가 싱싱 달리기 위해서는 아주 양질의 에너지원, 가솔린이 들어가야 되겠죠.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입니다. 칼로리가. 단백질. 자, 아무리 좋은 차라도 골격이 튼튼해야죠. 이게 아무리 좋은 엔진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껍데기가 엉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근육을 만들고 뼈를 만들 수 있는 단백질. 또 좋은 차 안에 그냥 뼈다가 다 나와 있으면 앉아갈 수가 없죠. 시트가 쿠션이 좋아야 되는 것이고 음악 틀었을 때 아주 그냥 짱짱 잘 나와주면 좋겠고 추우면은 온도를 더울 때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맞춰주는 건 지방입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게 균형이 맞춰지지 않게 되면은 아이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적게 먹는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이게 먹고 있는 거예요. 동물성, 식물성. 우리 흔히 동물성 보면 괜히 아이 너는 고기만 먹어 어쩌고 하게 되는 것이고 포화, 불포화. 아우 전 기름덩어리. 자, 포화, 지방 중요합니다. 우리 두뇌는 70%, 80% 이상이 물로 돼 있고 그 나머지가 지방입니다. 이런 인지질이 없게 되면 아이들 두뇌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또 동물성 단백, 식물성 단백, 채식주의가 더 우아하고 맛있고 절대 아닙니다. 자, 동물성 단백은 우리가 꼭 음식을 섭취해야 할 단백은 필수 단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필수 단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해야지만 돼요. 근데 동물성에 필수 단백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식물성에는 그 필수 단백이 몇 가지 빠져있는 불완전 단백이에요. 또 동물성은 소량으로도 그 흡수를 놓고 기능이 많은 완전 단백이지만은 식물성은 많은 양을 먹어야 되는 토끼와 같은 작은 동물도 하루 종일 먹습니다. 많은 양을 먹어야 되는 그런 그 불충분 단백이에요. 그래서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동물성 단백도 중요하고 포화 지방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균형이기 때문에 종종 아이들한테 이러한 그 영양은 분석이 상당히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위해서 중요하게 됩니다. 오늘 아마 뒤에 제작진분들이 그 차트를 하나 올려줄 텐데요. 그 내용들을 한번 신청을 해주시게 되면은 그 중에 한두 분 저희가 그 병원에서 영양 분석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아무 데서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메가
나이별로 섭취하는 권장량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이거는 사실 책을 봐야지 하나 다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고요. 오메가3와 유산균은 영양제로 따로 먹이는 게 도움이 되나요? 자, 영양제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먹어서 해가 될 거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다만 영양제는 영양제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먹어서 도움이 되긴 하지만 특별히 어떤 변화가 있다를 갖다가 논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를 먹이기 위해서 주로 볶음밥과 카레라이스를 많이 먹이네요. 자, 돌전에는 아이들이 먹는 게 주로 비빔밥이죠. 다 섞어서 먹게 되는. 하지만 하나하나 고유의 맛을 아이들한테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이 넘은 뒤에는 밥과 반찬을 쪼개서 줄 것을 권해드릴게요. 그래서 아이가 쪼개져 있는 반찬 하나하나에 대한 섭취 능력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거부능이 없으면 그 다음에 볶음밥이든 카레든 찌개든 국밥이든 그 뒤에 주세요. 응? 자, 우선 조금 이제 질문 잠깐만 요거 제가 뒤에 더 드리고요. 준비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비만을 얘기하게 되면은 중요한 게 비만에 대해서 비만은 결과지 원인이 아니거든요. 아까 그 비만을 얘기하면 인문학을 얘기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 이유가 한 가지만 드릴게요. 70년대 혹시 우량아 선발대회 기억나시는 분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또 아마 요즘 뭐 탤런트 어느 분인가 난 우량아 선발대회 출신이야 뭐 이렇게 뭐 자랑하는 분들이 언젠가 들은 것 같은데 자, 우량아 선발대회라고 하는 게 거꾸로 얘기하다 보게 되면은 결국은 분유 권장 운동이었어요. 그게 이제 남양분유하고 한 방송국이 주체가 돼서 했었던 것인데 그게 이제 70년대 우리나라의 특징은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한창 경제 발전이 이제 가속이 붙었을 때라서 아빠만 나가서 일을 하면 안 되고 엄마도 이제 공장으로 나와야 되고 사회화 활동을 유도해야지만 되는데 이런 엄마를 잡고 있는 게 있었어요. 지금이야 이제 오히려 다산을 갖다 권장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잘 낳고, 잘 기른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 뭐 이런 광고를 할 때니까, 주영훈 씨인가요, 그게? 또 끊겼잖아요. 자, 엄마를 밖으로 뽑아내려면 아이로부터 자연스럽게 해줘야 돼. 엄마를 대신 키워주겠다는 거죠, 나라에서. 그래서 타가소가 발달을 하게 되고, 이 분유에 대한 권장량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분유가 이렇게 된 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랬어요. 공황시,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유라고 하는 인공 영양원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이런 분유로서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뭐 음모까지는 글쎄 뭐 음모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 한번 사족도 한번 말씀드리면은 한창 제가 강의를 많이 다닐 때 대전에서 강의가 들어왔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취소됐다고. 근데 그런가 보다 했는데 취소됐다면서 그분이 이유 같지 않은 설명과 저 기분 별로 안 나빴었는데 모 분유회사에서 후원하는 그거였는데 분유회사에서 강사가 저라고 하니까 갑자기 퇴짜를 났대요. 하도 방송에서 분유 욕을 하는 바람에. 근데 분유 욕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그 분유보다는 분유에 대한 오해를 없애려고 했었던 거예요. 모든 분유의 목표가 뭐죠? 모유와 가까워지는 겁니다. 모유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광고가 잘못되기 요즘은 분유 광고는 법적으로 못합니다. 2000년 넘어서부터. 지금 광고하면 분유 광고 아니에요. 그 전에는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여배우, 남자 배우 다 분유 광고했어요. 제가 저도 이제 방송을 이렇게 카메라 지금 보고 있지만 부탁을 드릴 게 있는 게 최소한 한 두 가지는 광고가 안 나왔으면 돼요. 첫 번째, 대부 광고. 왜 이렇게 사람을 비책을 만들려고 해요? 뭐 몇 불이면 준다? 그거 뭐 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지. 툭 하면 저 핸드폰에 보게 되면은 김대리인가요? 뭔가 날라오죠. 또 하나, 요즘 여러 가지 방송 프로에서 아이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죠? 또 아이들이 어쩌다 TV에 나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걸 고정 프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들한테는 아이들을 쏘아야 되는데 이걸 어른으로의 눈에 너무 맞춰놓는 게 아닐까 싶은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기획 프로면 됐지. 또 한 가지 얘기한다면 고발 프로. 그것이 알고 싶다. 저는 한번 그런 얘기 했어요. 야, 김하북이 내가 너 그것이 알고 싶다. 너를 알고 싶다라고 계속 째려보고 오게 되면은 너 문제점 내가 2,500가지 이상은 찾는다. 부정적인 사회를 자꾸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게 하나의 희망이고요. 분유에 대한 것은 제가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게
분유 자체를 갖다가 부정하거나 분유를 갖다가 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엄마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알고서는 모유와 분유를 택하는 것이거든요.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그럼 이 손님한테 우리가 라면 끓여주나요? 짜장면 시켜주나요? 그 며칠 전부터 잡채하고 곰탕 내리고 막 하잖아. 모유는 엄마가 아이한테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이면서도 큰 사랑입니다. 모유를 먹이면은 이건 논문마다 좀 다르긴 한데 영국에서 한 논문은 IQ가 10 이상 차이가 난다는 논문이 있어요. 이건 모유의 성분 때문에도 물론 그렇지만은 자, 분유는 젖병 이렇게 되는 게 두두루 저절로 흘러내려와요. 아이는 불로소득입니다. 그 얘기 있으면 그냥 들어와요. 하지만 엄마의 젖을 받는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손에 힘들어가고 인생 찌푸려지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도구를 쓰는 겁니다. 내 몸이 도구예요. 이렇게 빨면 잘 나오는지 저렇게 빨면 잘 나오는지 손을 그 발달을 통해서 아이는 근육이 발달하게 되고 두뇌가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차라리 공부가 많이 하신 분들보다도 저 산골에서 콩밥면을 안 닦내는 모유수에 성공을 합니다. 그 이유는 비교와 자꾸 계산을 하지 않으세요.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젖 받는 거 당연히 힘듭니다. 이게 익숙해지려면 일주일, 열흘이 아니에요. 한 달, 두 달 이상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그냥 아이가 달라면 물려주시면 돼요. 분유 수유가 일상화되면서 생긴 가장 대표적인 질문이 우리 아이 얼마나 먹어야 되나요? 아니, 모유 수유하게 되면 얼마 먹는지 어떻게 알아? 하루 아이가 먹는 칼로리는 수분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조절되는 겁니다. 하지만 분유는 먹는 cc 그대로 칼로리가 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볼륨을 조절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 분유 얘기는 나중에 다음에 좀 기회가 되면 더 하고, 이유맘님. 제가 박수 치고 싶어요. 모유 수유 셋 다. 분유 먹는 애들은 밤새 잔다면, 그래서 참, 맞습니다. 소화가 안 되니까. 분유는 카제인이라고 하는 단백이 주를 이루게 되는데, 우유를 그냥 두면 뭐가 되죠? 치즈가 됩니다. 분유는 회의 단백이라는데 그냥 두게 되면 몽글몽글하게 풀어져요. 그래서 응가 변이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유 먹게 되면 소화력이 더 길게 가기 때문에 아이가 밤에 잘 잡니다. 그게 과연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각자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지금 그 우량아 선발 대회를 말씀을 아까 드렸었는데, 그게 단지 아이들한테 분유 먹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체 식생활 패턴에 많은 그 영향을 줬습니다. 첫 번째, 외식이 많아졌죠. 근데 외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좋은 걸, 맛있는 걸 찾기보다는 빨리 배부른 걸 먹었었어요. 접하기 쉽고 가격 싼 거. 그러다가 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좀 여유가 생기고 또 자동차가 많아지게 되면서 밥 한 끼 먹으려고 2-3시간을 달려가죠, 우리가. 한두 시간 저기 저 유명한 집이야. 방송에 나왔어. 하게 되면 줄을 막 서서 가서 이제, 먹고서 온 게 90년대. 2000년대에서는 또 바뀌었어요.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려서 이거 몸에 좋은 거야. 먹어서.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걸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몸에 좋고 맛도 좋고 또 어디서 났고 이제 다양하게 찾았으면 점점 더 그 음식 문화가 이제 성숙되는 것 같은데요. 결국 인스턴트와 패스트푸드의 문화가 이제 모유와 함께 우리한테 일반화가 된 것 같습니다. 2010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생애 주기별 식생활 지침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재미없대. 근데 이게 재미있게 하고 싶은데 내용이 우선 재미없는 거라 한 가지. 선생님 재미없는 게 아니라. 자, 아침 식사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보건복지부에서 공지를 한 거예요. 그만큼 아침 식사를 안 한다는 얘기야. 자, 오늘 아침 식사들 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통계에서 보게 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아침 식사 하시는 분들이 3분의 1이 좀 넘는 걸로 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밥을 제대로 밥, 반찬, 국을. 자, 아침 식사 중요합니다. 밤새 우리 몸이 쉬었어요. 그러면 내 칼로리를 쭉 올리면, 열을 올리면서 운동해야 되거든. 제가 말을 하는데 이게 생각을 하니까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놈의 머리는 쓸 수 있는 게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루에 전체 에너지의 25, 30%를 아침에 써버려요. 아침을 안 먹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우선 성격도 버려요. 아침에 까칠해져요. 아침 지하철 탈 때 인상 다 찌푸리고 있어, 그냥. 자, 무슨 저 전쟁터 나가는 사람들 같아.
아침들 드셔야 되는 건데, 문제는 아이들한테서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이놈의 아침 식사를 거르는 습관이 되어버리게 되게 되면 가장 문제가 나중에 먹지를 못해요. 3세 이하의 아이들한테서 이건 보고마다 달라요. 많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건 60%, 적은 건 30% 정도에서 아침을 결식하는 걸 수도 있고요. 5세 이사에서는 50%, 6세 이상에서는 60%, 70세 이상의 70%로 연령이 올라갈수록 아침을 안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이게 누구 탓하라고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엄마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래요. 맞벌이 부부가 상당히 늘었죠. 안 그러면 사실 현대사회에서 힘드니까. 엄마 아침에 바빠요. 자기도 출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차려줄 시간이 안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아기들은 주면은 먹고 하지만 아기들이 먹는 시간은 길고 이러다 보니까 아기 때는 엄마로 인해서 가정의 어떤 그 분위기로 인해서 결식률이 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연령이 늘게 되게 되면 아이들이 입맛이 없어서 습관이 안 돼서 못 먹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초중학교 들어가게 되면 바빠서 못 먹게 돼요. 학교 가서 아침 수업 시간을 딱 보게 되면은 1교시 시작을 했을 땐 그래도 아이들이 눈은 떠 있어요. 2교시 들어가면서부터 아이들이 슬슬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그때부터 이제 저혈당이 오거든요. 탄수화물에 대한 결핍.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매점에 가서 빵을 사 먹거나 결국은 악순환에 들어오게 되는 건데. 첫 번째 아이들의 비만을 논의하면서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 식사 거창하게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엄마가 좀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밥 반찬 국가 좋죠. 안 된다면 인절미도 좋고요. 안 된다면은 다양하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못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은 이게 안 돼, 못해, 어떻게 해, 이거와 함께, 그래? 어떻게 할까? 옛날에 그 정정식 있죠? 세비님 다시 돌아오셨네. 왜 나가셨나 했는데. 그 답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뭐가 됐든 먹어야 한다는 것 같아요. 우유 프레이드 먹어도 되나요? 콘프레이트. 자, 좋습니다. 근데 콘프레이트를 갖다가 한번 여기서 이제 외국사에 한번 나가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 콘프레이트와 우리나라 콘프레이트는 좀 맛이 달라요. 그쪽은 곡류예요. 거칠어요. 우리나라는 과자입니다. 달아요. 양념도가 높습니다.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가미되어 있는 것은 별로 그렇게 권해주고 싶지 않고요. 떡, 빵 다 좋습니다. 빵은 가급적이면은 쌀로 되어 있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유 미국식으로라도. 사실 미국식이라는 게 따로 있나요? 200년 역사밖에 안 된 게 미국인데 유럽식이 더 많겠죠. 근데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거 있어요. 미국에서 식사를 하시게 되면 콘프레이트 이렇게 먹지 않습니다. 과일이 있고 우유가 있고 빵이 있고 베이컨이 있고 계란이 있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서 편한 거 몇 개 어느 것만 이제 본 겁니다. 맞아요. 별이 빛나는. 우리 건 설탕 덩어리. 이러다 또 컴프레트 회사에서 난리 나겠다. 진짜로 저 이러다가 예전에 그 KBS 라디오 하다가 GMO 식품 얘기했더니 그날 저희 병원 불나는 줄 알았어요. 식품회사에서 항의 전화가 날라오는데 GMO 먹고 잘못된 증거를 대라네. 근데 내가 먹는 걸 내가 왜 증거를 대? 먹기 전에 안전한 걸 본인들이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응? 오늘은 옆으로 참 많이 샌다. 자, 세빈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침 식사 서양식이든 좋고 중국식이든 좋고 일본식이든 좋고 다 좋습니다. 식성에 맞게끔 주세요. 응? 소화비만을 얘기했는데 소화비만이 왜 자꾸 제가 얘기를 하냐 하면은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열나고 감기나고 어디가 부러지고 종기나고 째야 되고 그러면 엄마나 부모님들이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상담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내일 당장 잘못되지 않는 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게 어른들의 병이었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아이들한테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내분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제 90년 중반이었었는데요. 소아당뇨 환자를 보게 되면은 내분비하는 그 닥터로서 빙고 했었습니다. 내분야 환자가 있으니까 반가운 거예요. 빙고. 근데 최근에는 빙고가 아니라 안타까움 상당히 많습니다.
오죽하게 되게 되면 소아 당뇨 학회가 생겼고 그 협회장이 물론 그 협회장도 오랫동안 당뇨를 앓고 계신 분이에요. 국회에서 이제 활동하면서 이제 그 지원금을 받으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많은 성과도 이제 뒀었는데 문제는 소아 비만을 그냥 두게 됐을 경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에 대한 위험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또 고인슐린 혈증 여러 가지 이러한 소견들은 검사 수치로만 논의하게 되는 것이지 아이한테서 보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예를 들은 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은 저격수입니다. 혹시 잠깐만. 그 무슨 영화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6.25 전쟁을 대상으로 했던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에서 이초라고 하는 저격수가 나옵니다. 고지전 맞아. 빵 소리가 나서 그러니까 소리가 나기 전에 쓰러져요. 그리고 2초 뒤에 빵 소리가 납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똑같습니다. 사람이 쓰러지고 발병되고 어떻게 할 수 없은 다음에 당뇨를 느끼게 돼요. 근데 한 번 맞은 총 뺄 수 있나요? 못 뺍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진행된 거 뒤로 못 돌립니다. 일방향밖에 없어요. 또 차라리 저격수처럼 심장을 정조준해서 깔끔하게 좋겠는데 이놈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은 실력이 아주 개뿌린 저격수예요. 어디를 맞힐 줄 몰라요. 팔다리를 맞힐지 머리를 맞힐지 눈을 맞힐지. 근데 특징은 안 죽여요. 사람을 참 지저분하게 만듭니다. 내 아이들 앞으로 만약 10살짜리라면 평균 수명 이거 100세 시대 얘기를 하니까 90년을 살아야 되고 5살이라고 하게 되면 95년을 살아야 되고 20살이라도 80년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죠. 응? 우리 흔히 그 예전에 제가 이제 레지던트 때 여자 동료한테 하던 농담이 있었어요. 야, 진짜 장동건보다 잘생겼고 정주영 씨보다 돈이 많아. 소개시켜 줄까? 한 가지 단점은 숨을 자발적으로 못 쉬어 하는 거. 암만 돈 많고 뭐 하면 뭐해. 이건희 씨가 부럽지 않잖아요. 지금 살아계신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은 부러운 건 그분이 그 돈을 많으면 좋긴 하겠지만 건강하게 어디 돌아다니는 게 최고죠. 내 눈으로 보고 내 발로 걸어서 내 손으로 내가 먹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아이들의 비만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줄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의 이제 정서적인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나왔었는데 3분의 1이 우울증이다. 근데 숨기고 있거나 치료가 안 되고 있다. 사실 우울증을 기분에 오는 감기라고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우울증은 현대인이 만들어놓은 의사와 제약사가 만들어놓은 어떤 인위적인 질병이다. 우울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기본적인 감정이니까 어떻게 항상 내가 즐거워? 그럴 수는 없죠. 아이들이 우울증 발병률이 높아져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뚱뚱하게 되면 저건 게으르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스마트하지 않고. 근데 뚱뚱하고 농구 잘하고 공부 잘하고 하게 되게 되면 오히려 야, 네가 신기한 거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자신감을 잡고 잃어갈 염려가 그렇다고 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니까 거기에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럴 염려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는 먹는 거나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황재훈님, 아이들이 아침을 먹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억지로 먹여야 되나요? 그냥 내버려 두나요? 초기에는 모든 걸 억지로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황재훈님 그 취미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테니스를 배운다, 당구를 배운다, 등산을 배운다, 자동차를 배운다.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억지로 해야 됩니다. 테니스 배우러 가게 되게 되면 재미도 없게 벽만 보고 벽치기 시켜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억지로 처음에는 해서 적응기가 필요합니다. 선호만 영양 상태를 점검받으려면 소아과에 가야 하나요? 검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 이게 가장 답답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 의료는 선진 의료입니다.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문턱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없습니다. 저는 내분비를 하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국내에 있는 여러 아이들이 많게 되고 여름방학 때는 외국에서 아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의료가 상당히 편하게 돼 있고 쉽게 돼 있고 또 의료 비용이 부담이 적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마치 아주 다기능의 핸드폰을 갖다가 전화를 걸고 쓰는 것만 이용하지 다른 걸 하나도 못 쓰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 닥터들의 3분의 2 이상은 다 전문의입니다. 일반의도 아니에요. 다 전문의예요. 내과 닥터, 산부인과 닥터, 외과 닥터, 흉부외과 닥터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다 진료는 나와서는 동일합니다. 항생제 처방률이 높다. 절대 사실 이거는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 서로 간에 길들여져 있는 것이거든요. 영양 상태 점검. 지금 우리나라에서 85명 이상을 진료를 하지 않게 되면 유지가 힘든 것으로 나라에서도 85명 하루에 진료 시간을 보게 되면 3분 내로납니다. 영양 상태 3분 내에 논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아픈 것을 치료하게 돼 있습니다. 영양 상태와 이런 것들은 건강 검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저가의 편한 의료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또 거부감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영양 상태를 하나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가 먹는 칼로리나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동물성, 식물성 그 한번 차트 좀 올려봐 주시겠어요? 보게 되면 연령별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섭취율은 다릅니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한테서는 한창 근육과 골격의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가급적인 60% 아래쪽으로, 단백질 지방은 25에서 30% 안팎으로서 성인들보다 좀 더 높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 우리나라 분들의 많은 경우, 어른도 그렇고요. 탄수화물 섭취가 상당히 많습니다. 고탄수화물 섭취 소견을 보이고 있어서 아이들임에도 고지혈증이거나 지방간에 대한 염려가 많게 됩니다. 또 동물성, 식물성에 대한 섭취율에 있어서도 가장 언밸런스가 심한 건데 조금 아이들의 편식이 심한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동물성에 대한 섭취율이 높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동물성과 식물성에 대한 섭취율은 3대1로 동물성으로 단백질을 섭취할 것을 더 권해드립니다. 지방에 있어서도 포화, 불포화. 근데 이 포화, 불포화에서는 조금 경우에 따라서 언밸런스가 상당히 많게 되는데요. 불포화 지방에 대한 섭취, 불포화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불포화도 이제, 우리가 이제 역할을 갖다 이제 논의하게 되고, 오메가3, 이게 또 오메가6가 있고, 오메가7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종류별로 있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흔히 참기름 쓰고 있는 거 다 그 참기름이 좋은 건 아니고 옥수수 기름, 콩 기름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전체적인 리듬을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검사를 최소한도 1년에 한 번. 성장에 있는 아이들은 계절에 한 번씩은 할 것을 권해드리게 되는데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대부분의 우리 소아 아이들을 진료하는 곳에서는 일반 진료에 많이 시간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영양 상태를 갖다 점검할 수 있는 곳들이 그렇게 많지가 못합니다. 특히 이제 외국에서는 선진 의료국에서는 보게 되면 영양 점검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고급 의료 정보가 되고 고가의 검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질문을 주신 분이나 몇 분을 우리 제작진에서 보내주시면은 아이들한테 이걸 한번 제가 점검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아이들한테 비만이 우울증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장기에 가장 크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랑맘. 오해 안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 꼭 뵐게요. 아이 아침에 매일 계란, 뭐 좋습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 좋습니다. 뭐 간혹가다 계란 먹으면 성조숙증을 논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논의하게 되는데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을 자는 닭이 낳은 계란이라면 좋습니다. 하루에도 서너 번씩 불을 껐다 켰다 하면서 인위적으로 세네 번씩 알을 뽑는 것은 결국은 닭이라고 하는 공장에서 나온 공산품이 되겠죠. 굳이 비싼 어떤 무슨 유정란이나 어떤 거기다가 뭐 목초라는 이게 다 필요 없고요. 유정란이 더 영양가가 좋다라고 인식된 건 아직까지는 보고된 건 없습니다. 다만 좀 자연스러운 닭에서 나온 것들을 권해드립니다. 밥을 먹으면 구토를 해버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서 먹여야 하나요? 자, 구토라는 이유가 뭘까요? 어른도 씹지 않고서는 한번 꿀꺽 삼켜보세요. 안 돼. 우리가 씹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유식을 갖다가 생후 6개월부터 덩어리 있는 음식을 주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잇몸으로 질근질근 씹어서 혀를 이용해서 어금니로 그리고 눈으로 꿀꺽 삼킵니다. 결국은 음식을 먹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혀와 잇몸과 꿀꺽 세 가지인데 먹기 싫다 물고 있다가 토하죠. 부드러운 두부를 먹어도 토합니다.
아이가 씹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억지로 울면서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이의 성격을 보면서 조금 더 논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어떤 분의 분석, 감염 밑에 검정색 촌스러워요. 종합대학병원 이런 곳에서, 대학병원에서 많은 곳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대학병원, 종합병원. 이건 건물 단위입니다. 누가 진료하느냐가 중요하게 되겠죠. 전문가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대학병원이 그 기능을 좀 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대학병원은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곳입니다. 대학병원은 일반 진료가 아니라 비싼 기구를 이용해서 긴 시간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진료를 해야 되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감기 환자, 응가가 어쩌고 저쩌고 너무도 많아요. 또 대기 시간 길어요? 당연하죠. 많은 분이 가니까. 달콤컴님, 그 앞에 있는 병원은 되게 안 길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병원, 모든 의원, 모든 진료실에 있는 닥터들은 다 대학병원 출신입니다. 대학병원에서 다 레지던트를 마쳤거나 교수 생활까지 하거나 외국에서 이미 다 교수 생활 하시던 분들도 나와서 대학병원 합니다. 저 개인 병원 합니다. 저도 대학병원에 있다가 나온 가장 큰 이유, 물론 능력이 안 되니까 쫓겨난 것도 있겠지만요. 그보다는 대화를 하고 싶었어요. 제 어릴 적 꿈이, 한 번은 외국에서 저 어떤 대학에 어플라이를 하기 위해서 옛날 쭉 학적부를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그때 제 때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니까 3학년부터 장래 희망을 적게 돼 있어요. 3학년 때 희망이 의사더라고요. 뭘 알았는지 몰라도 그 의사. 근데 중학교 때 의사, 고등학교 때 의사. 근데 의대 가서는 당연히 의사가 꿈이, 저는 꿈을 이뤘다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인턴 때 종합병원인가 하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를 우리가 인턴 숙소에서 보면서, 야, 우리 빨리 의사가 되고 싶다. 꿈과 현실이 너무 다른 거죠. 또 대학병원에 있으면서 외국 어떤 그 다른 닥터분들하고 서로 간에 논의하다 보니까 참 저희들이 신기해하는 게 있어요. 그 시간대 어떻게 진료를 하니? 야, 너네들은 참 대단했고. 비웃음이죠.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대학에 있다가 한 번은 아이들하고 강화도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휴가 때. 근데 강화도에서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저한테 너무 많이 주는 거 시킨 게 아니라, 돈도 안 받던 나한테, 저한테 진료받았던 아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웠다고요. 근데 저는 그분을 못 알아봤어요.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대화를 많이 하기, 애를 받지, 병을 받지 애를 본 게 아니었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하루에 진료를 많이 못하기 때문에, 뭐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힘이 들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제 방에 들어오게 되면 아이들이 그려준 그림도 있고, 저희 체험학습 같다고 해가지고, 그릇 같은 것도 만들어준 것도 있고, 엊그저께는 딸기 농장 갔다고 딸기 따왔더라고요. 제가 40 후반 때 결혼 주례를 섰어요. 저한테 진료받았던 아이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도저히 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고 저한테 그렇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딱 주례를 쓰다 보니까 다 저희 아버지 뻘 되는 분들이 앞에 앉아 있는데 말이 막히더라고. 다 그게 보람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정리한 거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비만 치료의 그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절대로 비만 치료에서는 체중 감량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다이어트, 성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절대적으로 우선 먹어야 되니까요. 또 체중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건강을 먼저 보세요. 아이들의 건강, 성저숙중, 비만, 여러 가지들 당장 오늘 이후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오해가 없어야 될 것은요. 비만이나 성저숙중이 있다고 해서 다 우울증 걸리고 어떤 병이 걸리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위험도가 높다는 것뿐이죠. 그리고 체중을 빼지 않고 유지시키다 보면 아이들은, 성장기 있는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이제 체형이 갖춰지게 되는 것이고요. 식단에서는 절제보다는 나쁜 것을 빼는 것이 서가 될 거예요. 좋은 걸 먹인다? 아이한테 억지로 못 먹입니다. 식단의 가장 기본은 즐거워야 돼요.
좋은 거 주기에 앞서서 나쁜 거 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자, 한 가지 큰 팁을 한 가지 드릴게요. 제가 이제 성저수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아이들한테 한 얘기가 한 가지 있어요. 일기를 쓰세요. 영양 일기를 쓰는데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할 때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쭉 그냥 편하게 아이하고 앉으면서 엄마하고 같이 쓰세요. 일어나 학교 가서 누구하고 뭐 떠들었고 뭐 했고 뭐 먹었고, 그러면서 엄마가 지켜볼 거는 언제 뭘 먹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먹었는지를 엄마가 그때 캐치를 하세요. 애가 그때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혼자 있다가 갑자기 땡겨서 먹었는지, 애들하고 몰려가서 손잡고 가다가 먹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먹었는지를 점검을 하는 겁니다. 왜 먹었는지 묻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돼요. 이게 익숙해지게 되게 되면은 다음 단계, 내일 할 걸 미리 쓰세요. 야, 너 보니까 요 시간대 요거 하고 저거 하니까, 야, 요때는 하니까, 야, 요때 아이스크림 안 먹었으면 되나. 요때, 이때, 그 사탕, 이때, 빵, 요거 빼도 됐을 텐데, 그지? 이때 배 안 고팠지 않았냐? 그래서 그건 빼는 훈련을 하는 거야. 마지막 3단계가 되면은 아이한테 직접 쓰라고 하세요. 그날 일기를. 이미 1단계, 2단계 거치면서 아이가 왜 그걸 쓰는지 이제 인식이 됐거든. 그러면은 스스로 쓰면서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를 알게 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줄이는 그런 그 훈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양일기는 아이들한테 자기 생활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식단을 짤 때 아이하고 같이 짜세요. 장을 볼 때 같이 봐요. 요리할 때 같이 해요. 에이, 스머프들 쓰게 하라는 게 아니라 쓰시라고 같이. 응? 내가 말이 잘못하나? 같이 쓰는 거야. 다이어트, 우리가 예전에는 당뇨 식단이라는 단어 썼는데 지금 그런 단어, 건강 식단이에요. 당뇨인이 먹는 거, 비만인이 먹는 거 내가 먹으면 잘못되나? 아닙니다. 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같이 쓰세요. 어른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시키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어른도, 엄마도, 아빠도, 아이도 같이 하는 겁니다. 응? 저도 요리를 참 지겹게 못합니다. 제가 끓인 건 어떻게 라면도 안 먹더라고요, 애들이. 사발면을 하나 끓이는데도 맛이 다른 게 참 신기해요. 근데 실험 정신이 참 높은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라면에 요플렛을 넣으면 어떨까 싶어서 넣어보기도 하고. 혹시 밥을 끓인 물에다가 라면을 해서 꿀꿀이 좀 드셔본 적 있어요? 그 의외로 맛있습니다. 저만. 자꾸 같이 하다 보게 되게 되면은 아이들이 음식이 재밌어져요. 재밌어지게 되면은 누구한테 먹여주고 싶어지게 됩니다. 엄마가 해서 아이한테 먹여주고 싶었는데 입장을 바꿔놓어 보세요. 아이가 음식을 했으면 아이는 엄마 아빠한테 먹여보고 싶을 거예요. 그럼 음식에 대한 애착이 생겨요, 아이가. 당연히 맛없겠지. 애가 하는 게 맛있겠어요. 근데 그 과정이 있어야지. 이게 있고 다음이 있고. 아까 그 대학병원 나게 왔을 때 실험대상적인 말씀을 하셨었는데, 나쁘게 보면 그렇죠. 와, 이분은 어프릴 주디? 생일이 그때신가? 초보 단계. 의사도 초보 단계가 있습니다. 인턴 1년차 때 사고들 많이 쳐요. 그렇기 때문에 고년차들이 커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1년을 마치고 다음에 2년이 됐을 때, 우리가 아주 유치한 것 중에 하나 비교가 있죠. 계란을 깨면 후라이가 되지만 알을 깨고 나면 병아리가 된다. 아이들이 병아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겠죠. 오늘은 좀 편하게 했나 모르겠네요. 그 사담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요즘은 참 즐거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거리에서, 산에서,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어딜 가든지 참 시를 접할 기회가 상당히 많아요. 난 이분이 시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중이라는 분이 행복이라는 글을 써놨는데 산에서 봤어요. 검소하고 단순하고 소박한 데 있다. 행복이 그렇다는 거겠죠. 조촐한 삶과 맑은 영혼을 지니고 자기 인성을 산다면 행복할 것이다. 행복은 느낄 줄 아는 사람만의 것이다. 제가 이걸 가지고 온 이유가 행복은 느낄 줄 아는 사람만의 것이다. 참 이게 잊어버렸던 건데 참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과연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하시는 분이 부러울까요? 아니면은 대기업 이건희 씨나 아니면 그 회장 하시는 분들이 부러울까요? 가장 부러운 건
저희 아들내미가 또 저희 딸내미가 저한테 카톡으로 아빵 뭐해? 그 한마디 받으면은 그냥 즐거워요. 행복해요. 어? 아이 20살 중반 된 놈이 어? 아빵 부르는데 어? 옆에서 누가 보게 되게 되면은 징그럽겠지만 제가 제일 안타깝고 아쉬운 게 일 때문이란 핑계는 되지만 저희 아이들의 입학식 졸업식에 제 사진이 한 장도 없습니다. 왜 입학식 졸업식은 평일날 하는 거야? 어? 아빠들이 거기 갈 수 있으려면 둘 중에 하나죠. 아주 능력이 좋거나 백수거나. 좀 이제 공교회라고 일요일날 하면 좀 얼마나 고마울까. 저희 딸내미가 이제 금년 내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 사진에도 제가 없다고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 방송하고 나서 우리 딸내미가 카톡에 메시지를 넣었어요. 다음 방송에 따른 아빠 딸 사랑한다는 얘기 한마디 하라고. 사적인 얘기했습니다. 자, 이 시의 끝은 삶 속의 의미를 채우지 못한다면 빈 껍질의 인생인 것이다. 의미 맞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삶입니다. 까르페디엠. 오늘을 잡을 거, 오늘에 충실할 거. 내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모습이 어제 만들어놓은 내 결과가 지금 이거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내일을 위해서 저는 우리 엄마들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 모든 저희 동료들도 그렇고 저희 아들, 저희 딸, 또 저희 모든 그 후배들한테 쏙지 말라고 시간에. 내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보다 더 값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응?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가장 쏙은 교육이 이거 같아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 준비해라. 오늘을 즐겨서는 안 된다. 오늘의 피와 오늘의 땀이 내일을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의 눈물이 그냥 눈물이더라고요. 응? 곰곰이 뒤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if 과거 언제로 돌아갈 수 있으면 언제로 돌아갈 것이냐고 저한테 묻는다면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 질문을 갖다가 한번 어떤 모임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종착이 되는 게 한 가지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군대 생활을 저희가 아이와 저희 식구들하고 가장 긴 시간을 보낸 건 군대에 있을 때더라고요. 레지던트 때는 레지던트라고 바빠서 집에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못 들어갔었고 들어가면 자고 나왔고 군대에 있을 때는 비교적 시간이 여유가 있고 휴일은 쉴 수 있었으니까 이제 아이들하고 많이. 세빈님 고마워요.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뭔 얘기 하려고 했지? 이게 나이가 들게 이렇게 돼요. 그거 얘기를 마치려고 하는 게요. 군대에 있을 때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군대에 있었던 그곳에서 비교적 많은 분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도 가까워지고 친했었고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무는 거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제 모교로 돌아가는 거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삼성으로 가는 거 한 가지. 세 가지의 길목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렀으면은 시간적인 여유, 제가 능력이 80인데 60만 하고 살 수 있었으니까 편하고 즐겁게 살았을 것이고, 모교로 돌아갔으면은 80을 그냥 80 쓸 수 있었으니까 저희 동료 선 후배들하고 즐겁게 살 수 있었을 것이고, 삼성으로 갔으면은 제 능력이 80인데 100으로 올릴 수 있는 노력을 하니까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고, 다 긍정을 생각했는데 결국은 저는 삼성을 견학을 한 다음에는 꼭 가고 싶었었습니다. 논문으로 보던 걸 직접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매력이 있었어. 근데 조금은 그게 후회가 돼요. 내 개발 발전이 꼭 의료적인 게 아니라, 물론 그게 없었으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 네티즌 분들하고 이렇게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었겠죠. 제 전공이 작아졌을 테니까요. 하지만 아이들과의 시간을 또 그렇게 해서 또 뺏기다 보니까 좀 그게 많이 서운하네요. 좀 있으면 이제 둘째 저희 막내도 대학을 가는 바람에, 대학 간다는 게 그렇잖아요. 이제 앱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거. 그래요. 하여튼 우리 네티즌 분들 다 사랑을 하고요. 저희 아이들 사랑을 하고 저희 가족들 다 사랑을 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하게 잡고 싶은 건 제 주변에서 사랑해야 될 것도 놓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또 비만에 대해서 조금 못한 게 있는데 그 좀 연장을 하고요. 영양에 대해서 얘기하고, 혹시라도 다른 거
저한테 그 뜯어가야 돼, 뺏어가야 될 내용, 정보들이 있으면은 미리 알려주세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제 분야에서만큼은 꼭, 저한테 받아야 될, 들어야 될 그러한 얘기가 있을 겁니다. 영양, 건강, 내분비, 호르몬. 자, 그리고 옐로우 캡, 이게 아마 그 택배 회사인가 이사 회사일 텐데 이거 얘기를 하고 끝내라고 하네요. 옐로우 캡, 사실 이게 뭐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특히 이제 환절기가 되고 봄이 되어지게 되면은 먼지가 또 미세먼지가 많게 되고, 청소업체인가 봐요. 경기도 수도권에서만 이제 이용된다니까 제작분께서 어느 분을 좀 뽑아서 좀 주세요. 저보고 뽑으라는데 다 드리고 싶은데 뭐 하나밖에 안 주면 어떡해요. 자, 그럼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상당히 고민했어요. 아, 가면 무슨 얘기를 할까, 괜히 더 너스레도 떨고 싶어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하고 싶었던 말들을 다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은 드네요. 아껴뒀다가 또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